한인 영주권자 여대생이 대학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 추방될 위기에 빠지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민권단체들이 까다로운 이민 세관 심사로 합법 비자, 영주권자들도 미국 입국장에서 곤혹을 치를 수 있다며 미국 입국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민간인 언론인을 잘못 초대해놓고 극비 군사정보인 예멘 폭격 계획을 논의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부장국은 최근 열흘 사이 서버가 4번이나 다운된 것에 대해 한꺼번에 온라인 사용자들이 몰려 자체 웹사이트가 다운된 것으로 파악하고 서버 증설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전문 플랫폼 도어대시와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인 핀테크 클라나가 새로운 결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한인 영주권자 여대생이 대학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 추방될 위기에 빠지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3학년 영주권자인 장유서 양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영주권을 박탈한 다음 추방시키려 절차를 밟고 있다며 뉴욕 맨하튼 연방지법에 이를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7살에 이민와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대표 연설까지 한 후 아이비리그인 콜롬비아 대학에 진학해 현재 3학년인 21살 정윤서 양이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류 언론들의 주목받는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정윤서 양은 맨하튼 소재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와 영주권 박탈, 추방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펜 본디 법무장관, 크리스티놈 국토안보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소송 상대로 적시했습니다. 정윤서 양 변호인들이 낸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7살의 부모 따라 미국에 와서 자라나고 최상의 학업 성적을 올려온 정윤서 양이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유태 시위에 단순히 참석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체포하고 영주권을 취소시켜 추방하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대학가 시위대를 단속하면서 한국에서 온 영주권자인 정윤서 양에 대해 외부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는데도 체포, 구금, 영주권 박탈, 추방까지 모색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윤서 양은 지난 5일 콜롬비아 대학 등 대학가에서 벌어진 반전 시위, 친팔레스타인 반유태계 시위에서 학교 건물 앞에 앉아있다가 뉴욕시 경찰에 의해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정윤서 양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윤서 양의 정보를 입수한 이민단속국이 정량의 대학 기숙사, 부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이때에 정량 변호인들에게 정윤서 양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받아 영주권 취소와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정윤서 변호인들은 정량의 소재지를 언급하지 않은 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법원이 정량의 체포와 구금, 영주권 취소와 추방을 막아달라고 긴급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과다한 조치로 인정해 정윤서 양에 대한 체포와 구금, 영주권 박탈과 추방을 막아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게 분명해 치열한 법적 투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서 양 사례를 비롯해 현재 대학가의 표현의 자유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조치가 정면 충돌하고 있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까다로운 이민 세관 심사로 합법 비자 영주권자들도 미국 입국장에서 곤혹을 치를 수 있다며 민권단체들이 미국 입국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전미 자유시민연맹 등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민 변호사 등의 긴급 연락처를 준비해놓고 자신의 권리를 숙지해야 하며 휴대폰과 SNS에 테러나 반미 태도로 보이는 영상이나 게시물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이민 세관 심사로 합법 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자들까지 이민 세관 심사에서 곤혹을 치르며 때로는 입국 거부, 비자 취소, 추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미 시민 자유연맹과 이민 옹호 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전미 자유연맹과 이민 옹호 단체들은 합법 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자들이 미국 입국 시 곤혹과 낭패를 겪지 않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대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전 준비로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만일의 사태 시 긴급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나 관련 지원단체의 연락처를 소지하고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둘째, 미국 입국장에서 검색당할 수 있는 셀룰라 폰은 물론 자신의 소셜미디어들의 반미 태도나 테러단체 옹호로 간주되는 영상이나 사진, 문구 등이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사전 조치해야 합니다. 입국심사관이 수작업으로 살펴볼 때에는 삭제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알아차릴 수 없으나 세컨더리 검색에 넘겨지면 특수장비로 포렌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가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를 미리 숙지하고 있다가 미국 입국장에서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합법 미국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 입국장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 거부를 판정할 재량권이 있어 한 번 걸리면 입국 거부, 비자 취소, 5년 재입국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영주권자들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영주권 취소, 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투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입국심사관이 I-407 양식을 제시하며 사인하지 않으면 추방당할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는데 서명하면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서명하지 말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넷째, 미국 입국장에서 입국심사관이 묻는 질문에는 성의껏 답변하며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협조 거부로 정밀 검색에 넘겨지고 입국 거부를 당한 사례는 2024년 전체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미국 입국장에서 정밀 검색에 그치지 않고 구금당하게 될 때에는 일단 준수하고 기다리면 CBP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민권단체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보안 메시지 앱을 통해 민간 언론인을 잘못 초대해놓고 극비 군사정보인 예멘 폭격 계획을 논의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인을 잘못 초대한 국가안보보좌관을 신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정법과 보안 규정 위반으로 지적되면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에서 황당한 보안구멍 사태가 벌어져 워싱턴 정치권이 시끌해져 있습니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핵심 멤버들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마이클 워츠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시그널이라는 보안 메시지 앱상에서 극비 전쟁 계획인 예멘 폭격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그널이란 보안 메시지 앱에 민간인인 시사 매거진 애틀란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국장을 잘못 초대한 겁니다. 극비 군사정보를 토의하는 자리에 민간인 언론사 편집국장이 초대돼 예기치 않게 예멘 폭격 계획의 세부 내용까지 듣게 된 겁니다. 제프리 골드버그 애틀란틱 편집국장은 처음에는 전체 토의 내용이 농담인 줄 알고 듣다가 시그널 메시지 앱에서 나와 백악관에 확인해보니 진짜 토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편집국장을 잘못 초대한 사람은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골드버그 편집국장은 애틀란틱 기사에 예멘 폭격 세부 내용은 반영하지 않은 채 이번 사태의 황당한 상황만을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그는 매우 훌륭한 인물이라고 계속 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어서 수사가 펼쳐지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텔레그램과 같이 강력한 보안 조치가 되어 있는 시그널이란 메시지 앱 시스템에 1년에 $20만 이상 내고 극비 군사 정보를 토해하는 것 자체가
실정법과 보안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간첩법을 위반하고 외교안보팀의 보안 규정을 어긴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극비 군사정보 누설로 작전 중인 미군이 위험에 빠질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시그널 메시지 앱에서 토의된 내용은 일주일 또는 4주일 안에 사라지게 설정돼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사회보장국의 웹사이트가 열흘 사이 4번이나 다운되는 혼란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31일부터 신분 증명을 해야 하는 사회보장연금 최초 신청자나 이민신분을 업데이트하려는 사람들이 지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해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자와 장애인 등 7,300만 명에게 매달 소셜연금을 지급하고 각종 사회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장국이 혼란상에 빠져 수혜자들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5만 7천 명의 전체 직원 중에서 7천 명 12%를 대량 감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국은 신분 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 전화로는 불가능하고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토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으로 이민신분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한인 등 이민자들은 이민신분 증명서 원본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도 안 되고 전화 예약을 한 후에 지역사무소에 직접 방문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화를 걸어 직접 방문 일시를 예약하려면 수시간씩 전화 대기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바뀐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몰린 탓인 듯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는 최근 10일 동안 4번이나 다운돼 큰 불편을 안겨주었습니다. 직접 출두 전에 온라인으로 사회보장국 신청을 마무리하려던 수백만 명이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의 잦은 다운으로 지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한꺼번에 온라인 사용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자체 웹사이트의 수용 능력을 초과해 다운된 것으로 파악하고 서버 증설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는 최근 일주일에 2,000명 이상이 협회의 사회보장국과 관련된 문의를 해왔다며 이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소셜연금을 처음 신청하고 확정하는데 233일이 걸리고 있는데 인력 감축과 정책 변화로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7,300만 명이 사회보장연금이나 현금 보조를 사회보장국을 통해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은 5,640만 명이고 장애인은 1,13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퇴한 시니어들과 장애인 등 6,580만 명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고 빈곤층 490만 명이 현금 보조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과 현금 보조 두 가지를 모두 받는 수혜자들도 25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및 노년층의 40%는 소셜연금이 유일한 소득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배달 전문 플랫폼 도어대시와 핀테크 클라나가 새로운 결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도어대시는 이미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구매 나중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무이자 할부로 나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홍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달 전문 플랫폼 도어대시와 핀테크 기업 클라나가 협력하여 만든 나중에 결제하기 서비스는 사용자가 음식을 주문한 후 즉시 결제를 하지 않고 나중에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도어대시의 사용자는 이제 음식을 주문할 때 결제를 한 번에 전액 지불하는 대신 결제를 4번에 걸쳐 나누어 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결제 수단이 될 것을 기대하고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 신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은 편리할 수 있지만 결제를 늦게 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결제 옵션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지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도어데이시의 경쟁자인 그룹펍을 비롯한 다양한 배달 플랫폼들 그리고 월마트와 JP모건 체이스와 같은 대기업들이 이미 도입한 후불 결제 BNPL 서비스와 유사합니다. 이들 기업은 고객들이 간편하게 결제를 나누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불 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을 즉시 구매하고 결제를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 서비스로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습니다. 페이팔, 애프터페이, 클라나 등 글로벌 결제 기업들이 후불 결제 시스템 BN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온라인 쇼핑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불 결제 서비스가 가진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결제를 연기한 소비자들이 이를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높은 연체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리함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를 사용한 뒤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책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후불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소비자 보호와 재정적 안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어대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중하게 이용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송호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